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부정선거 포렌식이 밝혀지게 되면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누군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자료 반출이 안 되더라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가 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이 압수수색한 것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그 기기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하려면은 로그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응군을 급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미지 파일 카피입니다.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도 선관위 서버를 흔적 없이 복제하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자료가 반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산 로그 기록도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하면서 서버의 압수수색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여부에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난리 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탄입니다, 폭탄. 어제지요,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요,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인 반출과 접속,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원본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사진 찍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고요. 뭔가 계엄군이 뭔가 싣고 가는 걸 봤는데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 포렌식 할 수 있는 기기를 가져와서 기기로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궁금증이 많습니다. 6451기 송철수 IT 회사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서버를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패소해로 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 포렌식 장비가 들어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카피는 삭제 및 수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카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 조작 논란이 됐던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나온 63대 36 일정한 여야 득표율은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적용 수식 기록을 파악하기만 해도 수정 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4.15면 21대거든요. 그 당시는 서울, 경기, 인천에 부정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3표당 1표를 가짜 집어냈는데
21대에서 성공하니까 22대는 전국적으로 그냥 성공을 시키려고 말이죠. 아주 대단하게 질렀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에서 192석이 나왔는데요. 원래 목표는 200석 이상을 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 워낙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택 요건이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200석 달성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하늘이 저는 도왔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22대는요. 전국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요. 여권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7표당 1표.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서울 같은 거는 3표당 1표를 가짜표를 넣고 경기도는 4표당 1표를 넣고 경기도에서 어떤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3표당 1표를 넣고 5표당 1표 강원도 같은 경우 저 부산 같은 경우는 7표당 1표를 집어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다 숫자를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렌식 안 해도요. 이거 참 그렇죠. 증거물이 있어야 수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정남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사이버 해킹학과 교수도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다면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라이브 데이터는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가져갈 수 있고 통상 기관들은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며 포렌식 장비가 들어갔을 때 서버나 네트워크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자료 분석을 통째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초본뿐만 아니라 수정, 변조된 부분 등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자료가 나온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후보는 몇 표를 집어넣고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조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포렌식 하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요. 뭐 오늘 내일 뭐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은 말이죠. 포렌식 할 때 컴퓨터를 뜯어서 하드 디스크를 확보하지만 기관은 포렌식 기기로 서버만 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지 복제입니다. 이미지 카피는 서버 복사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IT 전문가들이 서버를 사진 찍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경찰과 포렌식 업무를 협조하는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도 포렌식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하드디스크 파일로 서버를 복제하는 건 오늘날 충분히 구현된 기술이고 로그인이나 자료 반출 없이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군 소식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에 제공한 방송에 공개된 군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은 포렌식 서버의 고유 식별 번호와 물리적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것뿐이라며 이미지 복제와 다른 행위라며 단지 촬영만 했다고 해서 포렌식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고 민주당하고 내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어 포렌식 기기를 활용해 서버를 복제할 경우 수분 만에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 가능해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이면 충분히 포렌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며 분석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와 야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야권하고 내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와 야권에서는 3일 비상계엄 당시 서버를 비롯한
반출된 물품이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출된 게 없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재까지 정치권과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전산 로그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내부 자료 반출과 피해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긴급회의를 열고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당시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통합관제센터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촬영본에 있었다. 선관위 공개 영상에서 계엄군은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합명부. 사전투표할 때 통합명부 시스템인데 이게 통합명부가 말이죠. 심지어 이게 없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투표한 걸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거인수를 부풀린 거야. 내가 그거 알아요. 내가 가짜 숫자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숫자가 그게 가짜 가공된 숫자라는 겁니다. 가공된 숫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난 서버에 관계없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 서버와 보안 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 스토리지 서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통해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청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날 해당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다시 방송해드리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괴수다, 내란죄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말이죠. 야,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형법 87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왜 내란죄가 불성립하는가를 내가 분명하게 한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